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보윤 씨. 네. 많은 취준생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또 구직 활동을 할 때 어려워하는 점으로 한 가지를 꼽았다고 하는데 어떤 걸 가장 어려웠을 것 같나요? 자소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쵸. 뭔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어렵긴 한데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취업 정보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무려 32%나 된다고 하네요. 네, 요즘같이 인터넷도 많이 쓰는 시대에 이렇게 취업 정보 얻는 것을 가장 어려워한다는 점이 저한테는 사실 의외로 다가오거든요. 네, 사실 저희도 그렇고 이걸 보는 많은 분들이 왜 취업 정보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알짜배기로 또 저희가 취업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잡정보센터를 진행해서가 아니라 자랑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최신 공채 소식과 더불어서 이 최고의 컨설턴트들의 취업 컨설팅으로 가득하고 또 게다가 이거 다 무료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평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는 저희 잡정보센터 꼭 놓치지 마세요. 네, 저희가 초반부터 조금 자랑을 하긴 했는데 네. 아니요, 사실이 저는 아닌 건 아니니까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자,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특급 취업 정보 프로그램 잡정보센터 함께 출발하시죠.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자,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CJ그룹 공채 합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요맘때 이 시즌만 되면은 채용 정보를 마구 노출한다는 눈치도 주고 압박을 받는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두 분 모셨습니다. CJ그룹 채용 팀장 출신이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그리고 CJ 오쇼핑 인사 담당 출신이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실 태성쌤은 이 CJ그룹 채용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고 이 차쌤도 인사 담당이셨잖아요. 그래서 CJ그룹이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는지 훤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서 이 CJ를 희망하는 취준생들이 이 공채 시즌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두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인기가 참 편하지만은 않을 때가 계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사 담당 출신이긴 하지만 채용을 주관했던 김태성 선생님만큼의 압박은 좀 덜한 게 사실이고요. 그냥 부담은 좀 덜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의하는 분들의 좀 다양성이 있죠. 이를테면 E&M 지원자라던가 CJ 건설 지원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가이드 드리는데 많이 바쁜 요즘입니다. 태성 선생님 어떠신가요? 진행을 하시네. 자리 뺏겼어요. 인기가 높아질수록 제가 정보를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전달할수록 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형 이 말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다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한 친구가 채용 후배가 형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는 거던가요? 법무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본인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조심하셔라, 몸살이세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보겠습니다. 네, 조심 안 하실 거죠? 조심 안 합니다. 사실 저희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대응한다고 하니까 약간 무서워지긴 하는데 저는 조심할까 봐요. 그래도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은요 자소서 합격 전략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실 CJ의 자소서라고 하면 굉장히 깐깐하다 이런 소문이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자소서를 쓰느라 머리에 쥐가 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CJ에서 그러면 취준생의 자소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나요? 100% 읽어봅니다. 100%? 단 100% 읽어봅니다 라고만 말하고 싶은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펙,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스펙이 아니라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45세 지원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신입으로 모시기는 좀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본적인 거는 제외를 하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우리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100% 자소서를 읽어봅니다. 와. 근데 이게 또 그 각각의 계열사 직무별 담당자들이 그것을 꼼꼼하게 읽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지원하는 회사나 계열사와 직무에 따라서 달리 접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팀을 지원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자소서, 합격 자소서를 가지고 만약에 마케팅을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도 여기서는 탈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열사와 직무별로 원하는, 선호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써주셔야 됩니다. 네. 네, 차쌤께서도 그 CJ 계실 때 네. 그 이렇게 자소서를 다 읽어보셨었나요? 예, 그 실제로 뭐 제가 있었던 옥쇼핑 같은 경우는 지하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대강당 1, 2, 3을 다 하나로 헐어요. 문을 열어가지고 현업의 G5 한 과차장급 이상 분들이 다 모이셔갖고 네. 그 안에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하시는 거라서요. 태성쌤 말씀 주신 것처럼 직무마다 다 요구하는 게 다 다르고요. 네. 현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에 대한 적합도도 보기 위함이고 CJ그룹 전체 적합한 인재임을 보기 위함에 맞게 좀 여러 관점에서 채용을 하고자 이렇게 일일이 검토하는 자소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CJ 자소서의 항목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열사별 또 직무별로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까다로운 채용 시스템을 만드셨을 때는 이 취준생들의 미움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이 CJ그룹 자소서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미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뭐 CJ 그 우산 안에 뒤에 네. 숨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저한테 욕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네. 근데 이게 운을 기대하고 복붙을 많이 하던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정말 성의 있게 썼던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감사함의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여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제대로 봐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네. 정확하게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문항을 구성하고 그리고 꼼꼼히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고요. CJ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자소 그 평가의 특징이 계열사별로, 직무별로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공통의 가이드는 있습니다. 그룹의 공통의 가이드. 제가 이제 CJ 회장실에 있었을 때 그룹 각사에 채용을 할 때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이드는 기본으로 내려줍니다. 공통의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각각의 계열사나 직무별로 약간의 유연성은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소서 항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질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2번 또는 3번, 3번까지도 있는 데 있어요. 거기는 각 계열사 직무별로 꼭 필요한 것을 추가로 물어봐라 라고 이 자소서 문항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제대로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더 오히려 고마운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CJ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소서 항목도 바뀌는데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소서 항목이 매번 바뀐다는 건 결국 그 회사가 현재 지원자들의 어떤 면을 좀 중시 여기는가를 보기 위한 척도이고 네. 작성하시는 입장으로만 입장을 좀 변환해서 본다면 결국 내가 어느 방향으로 쓰면 좋을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출됐던 기존에 나왔던 문항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서 나에게 어떤 면을 좀 중시 여기고 궁금해하는가라는 걸 파악해보는 시간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CJ라는 기업이 부족한 스펙이 있더라도 자소서로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인 만큼 네. 그만큼 또 작성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소서 항목을 짚어보면서 합격의 팁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그룹의 자소서 항목을 보면요. 먼저 1번은 CJ 계열사 땡땡과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꼬리 조건이 3개가 달려 있는데요. 해당 계열사이어야만 하는 이유와 또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마지막으로 입사 후 성장 목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는 게 1번 질문입니다. 이렇게 CJ 자소서 1번 항목은 지원 회사와 직무에 대한 그 동기를 묻고 있는데 이 질문은 사실 기업마다 기본적으로 짚어주는 공통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에게는 가장 어렵기도 하면서 어려워서 그런지 또 식상한 답변이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저 먼저 할까요? 네네. 예, 오늘도 사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아이고. 온라인 자소서 첨삭을 하다가 네. 네. 왔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어요. 학생들의 글의 기본적인 톤이 뭐냐면 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업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뽑고 싶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좋아해요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하는데 기업에서는 잘하느냐를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좋아해요, 나 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그 톤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관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기업이 뽑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CJ가 굉장히 친절한 게요. 네. 홈페이지에 인재상과 직무 역량들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인재상과 직무 역량이라는 게 그냥 좋은 말을 엮어서 그냥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직무에는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라는 것을 굉장히 오랜 동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실제 이런 사람들을 뽑을래요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뽑을래요라고 하는데 나는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이러면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러면 네. 뭐 이것만은 하지 마.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태 선생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생분들 참석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좀 지원자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직무라든가 업계 분야 그리고 회사와의 나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관성 없이 대뜸 글을 적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친구들과 여행을 갔는데 비비고 만두를 먹는 제퍼슨 씨를 보고 느낀 게 많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네. 네. 라는 글을 오늘 아침 9시에 봤습니다. 제가 아, 아이고. 제 학생의 글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예, 동의하에 답답하셨을 말씀을 드리는 것 겁니다. 같아요. 당연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내가 접점의 연결고리가 없는 분들이 사실 이게 좀 힘든 거거든요. 네.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은 쓰는 데 문제가 없으세요. 정말 내가 보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딱히 고민을 없다가 지원 자격은 되고 한번 비벼볼 만한 지원일 것 같아 갑자기 지원을 하려니까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고 저희 방송을 지금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결국 어느 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태성 쌤 말씀처럼 홈페이지에 직무 관련 소개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그대로 보고 복붙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네. 거거든요. 그거를 보고 느끼는 게 있으셔야 돼요. SCM 물류운영 담당자가 전산을 어떻게 다룸에 있어서 뭐 시간과 낭비 요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재를 했으면 그럼 그렇게 관리하기까지 담당자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고민을 했는지가 좀 본인이 느껴져야 되고 거기에 맞는 내 얘기랑 내 상황이랑 적용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냥 아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럼 나도 시간 관리 그동안 잘했으니 앞으로도 시간 관리 잘해볼 테야 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하고 지원을 하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나와 조금이라도 연관을 지었는데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고민의 방향이 또 잘못되면 문제가 있으세요. 이를테면 CGV 멀티플렉스 매니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막 지방으로 막 나가시거든요. 네. 새로 뭐 런칭하는 영화관 보러 네. 대구 가시고 막 강원도 어디 가시고 막 이러시는데 가서 느낀 점들이 그냥 소비자 관점에서 되게 프로모션 특이하다. 와 팝콘이 무료인데? 막 이러면서 그런 감정적인 느낌으로만 이걸 기재하지 마시고 이걸 운영하기까지 얼마만큼 준비가 됐을 것이고 네. 디테일한 부분을 어떤 걸 놓치고 있었는지 등 좀 내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걸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친 채로 적당한 관찰과 적당한 방문 등이 좀 좋지 않은 결과 따라서 회사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쪽으로의 방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긴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딱히 좋지 않은 아웃풋이 나오는 게 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쓴 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온 거라 이렇게 쓴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가 짚어드린 합격 전략을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항목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그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실수했던 거 네네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CJ 자소서를 분명히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현직에 있었을 때 시작을 KT로 시작해서 끝을 우리은행에서 기여하겠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복붙을 얼마나 그렇죠, 복붙을 한 거죠. 야, 해도 기변했네요. 제대로 하지를 않은 거예요. 네. 번호 이동했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다들 했네. 이게 번호 채용은요, 그 기업과 지원자들 간의 찾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소서는 기업에게 보내는 나의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연애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에 대한 칭찬을 막 해. 내가 정말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빛이 났고 너무 아름다웠고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저는 그래서 정보민 씨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아주실 거예요? 아, 그럼 불태워야죠. 이제. 그죠? 불태워야죠. 집어 던져야죠. 그죠? 이런 실수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격하네요 좀. 그죠? 고민은 누구야? 네, 그렇죠.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일단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워낙 이제 학생들이 자기의 틀대로
자기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어요 위주로 글을 써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세하게 묻고 있는 것 이거 보면은 딱 3가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이든 자소서든 대부분 여러 질문을 하지만 질문거리는 딱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너 왜 우리 회사니? 너 왜 이 직무니? 그래서 왜 우리가 너를 뽑아야 되니? 이 3가지를 묻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3가지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써놓고 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좀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그 글의 흐름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하는 것이 회사가 이렇게 좋아서 제가 지원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직무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가 이렇게 맞아떨어져. 그러니 나를 지원했어. 근데 왜 내가 뽑혀야 되느냐 하면 나는 그동안 이런 경험 또는 이런 지식을 쌓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뽑혀야 돼. 이런 형태의 글의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팁인데요. 다 써본 다음에요. 아까처럼 연애 편지 쓰고 나서 다른 이름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 일부러 예, 다른 이름을 넣어서. CJ 제일제당의 식품 마케팅을 썼는데 거기 대신에 다른 회사 이름, 네. 뭐 삼성전자 네. 영업 마케팅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어. 그래놓고도 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안 좋은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죠? 나한테 쓴 연애 편지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바로 집어던지게 되죠. 아. 네, 또 차쌤께서도 이 1번 항목에 대한 전략 한번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전략이라는 표현은 이미 태 선생께서 말씀을 좀 방향이 저랑 같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면을 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은 지원 동기가 하나 이상을 적어도 무방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상대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하나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단지 내가 이 직무만을 혹은 이 업계만을 이 회사만을 지원했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지원했다. 그런 접근만은 곤란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직무가 아예 선정이 안 된 채로 막연하게 회사가 좋아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럼 본인과 연관을 지어봤을 때 본인의 어떤 전공적인 면에 있어서인지 아니면 본인이 해왔던 이력이나 경험치들을 통해 기른 그 직업 기초적인 역량 차원에서의 어떤 고민인 건지 그런 노력들의 연결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성향 자체가 경영 지원 쪽인데 근데 TO는 많이 뽑으니까 영업이면 나는 어디를 써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께는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상황적인 면에서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네. 만약에 본인이 도저히 쓸 말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회사라든가 업계, 그게 타사 대비 이 회사가 가지는 강점이라든가 해당 직무에서 조금이라도 나와 연관 있는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연계성을 지어서 확률 게임에 접근을 하시던지 아니면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담당자의 조건을 좀 본인이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서 좀 바늘구멍이지만 나와 가장 적합함을 어필해주는 반면 다만 이제 스펙적인 면이나 학점적인 면에서 불리하신 분이라면 이런 나와의 적합도도 중요하지만 확률 게임에도 좀 고민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용어 많이 사용하는 거 물론 이제 좋죠. 근데 문제는 그 용어가 그 회사의 용어가 아니거나 좀 어디서 그냥 타 경쟁사의 현직자의 용어를 듣고 업무에서 필요한 용어들을 그냥 적당히 버무려서 쓴다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면에서는 좀 거부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자소서 2번 항목을 짚어볼 차례인데요. 이 CJ그룹의 자소서 2번 항목은 지원 직무 수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 또는 갈등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본인의 강점과 가치관을 작성해 주세요라는 항목입니다. 역시 꼬리 조건이 2개가 달려 있는데요. 지원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 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이거 질문에 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지원 직무 수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 이거는 지원 직무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도는 일단 직무에 대한 이해를 현실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 의도 하나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위해서 했던 노력과 도전 경험을 쓰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기업에서는 우리는 당신의 글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겠다. 하지만 나를 믿게 만들려면은 경험 사례로 얘기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험을 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CJ가 계열사별로 그리고 직무별로 자소서 항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예. 이거 차별점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번, 3번, 1번 같은 게 공통 질문이 많고요. 2번, 네. 3번인 경우에는 계열사별로, 직무별로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를 네네. 들어보면 E&M 같은 경우에는 2번이 영화 또는 음악, 방송이나 공연 여기 그 E&M 사업과 관련된 어떤 트렌드나 사업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2번, 네. 3번에서. 헬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획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 당신이 상품 기획자로서 상품 한번 마케팅 방안을 만들어 봐라. 기획 의도와 마케팅 방안을 얘기를 해봐라. 네. 또는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도전 경험을 한번 얘기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게 이게 책임감, 극복 경험 이것을 키워드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건설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계열사 직무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넣어서 다른 질문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계열사나 직무에 따라서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수의 전략을 짜야 해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CJ그룹에서 꼭 짚고 가야 할 계열사만 속속 뽑아서 자소서 합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재 채용을 가장 많이 하는 CJ 제일제당 자소서 항목인데요. 제일제당의 자소서 항목을 보면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질문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해서 위 경험을 통해 일어난 성과에 대해 기획, 실행, 달성 또는 미달성의 과정 단계별로 작성하고 성과 달성 또는 미달성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 주세요 라는 게 2번 항목이었습니다. 또 3번 항목은 지원 직무 수행 시 CJ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정직, 열정, 창의, 존중 외에 영업사원으로서 필요한 역량 3가지를 중요도 순으로 작성하라고 언급이 돼 있고요. 본인이 가진 가장 높은 역량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고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는 역량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는 게 3번 항목이었습니다. 질문 하나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기업과의 차별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건가요? 예, 일단 이게 푸드 세일즈, 그러니까 식품 영업 지원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네. 이번 문항을 보시면 성과에 대한 기획의 실행, 기획, 실행, 달성, 미달성 요 단계로 이제 문항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 환경에서는 네. 마냥 감성적인 접근만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느 정도 목표치가 부여받으면 해당 목표 달성에 따른 영업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보고 달성은 달성을 토대로 유지하고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복귀해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도전의 과정으로서 또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그런 노력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걸 실제로 쓰실 때 그 구직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포항 사시는 분, 광주 사시는 분, 네. 수원 사시는 분, 연희동 사시는 분 다 같은 경험이 있는데요. 학교 축제 때 일이에요. 학교 축제 때 이제 모금을 해야 돼요. 학교 네. 축제 때 이제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려고 학교 앞 상점을 들릅니다. 네. 상점을 들려서 상인분들을 설득을 하죠. 네. 우리가 이런 취지로 합니다. 도와주세요. 백 나가세요 하면서 이런 그런 악유가 거쳐지고 마침내 돈을 모금해서 성공적으로 축제에 어디서 많이 활동을 들어본 것 했던 2006년도에도 있었고 2018년에도 있는 이 에피소드가 과연 여러분의 진짜 에피소드일지 담당자 입장이라면 지역 다르고 어쩌면 그 채점하는 분 예전 경험이 떠오를 수도 있을 만큼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영업 환경에 적합한 경험이라 보기도 힘든 경험이니까요. 그 점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번 지행직무 수행시 부분에서 본인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역량을 묻는 것, 결국 이건 직무에 필요한 강점과 약점을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네. 직무상에 내가 가장 높은 역량이라 파악되는 것을 위해선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이게 업무 처리 시에 어느 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약점은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 약점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획됨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정성적으로 내가 잘할 거임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한 도구, 수단, 뭔가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 문항에 대한 설득력이 약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2번, 3번 질문 보셨는데 이 질문을 보시면 약간 집요함이 느껴질 만큼 지원자 역량 파악하는 데 조금 중점을 그렇죠.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 지원하는 분들이 2번, 3번에서 좀 어떤 식으로 써야 좋은 점수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2번, 3번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네. 하실지 모르지만 고마워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을 질문에 다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네. 보면 상대방을 설득시켰던 경험, 뭘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소통의 경험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거를 평가해 보겠다. 또 하나는 기획, 실행, 달성, 미달성, 이거는 추진력, 실행력의 정도를 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성과 미달성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 달라고 하면 이 평가 항목에 분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질문만 봐도 내가 무엇을 평가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노출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고, 평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면 워낙 이상한 글을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자랑을 막 하거든. 네. 우리는 시간이 없고 우리는 볼 게 따로 있는데 자꾸 우리가 관심 없는 그것들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기 심리학에서 전문 용어로 헛삽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문 용어. 예, 전문 용어예요. 헛삽질이요? 예. 일산에서는 그렇게 통해요. 예. 근데 헛삽질을 제발 너희들도 하지 말고 나도 쓸데없는 글 읽기 싫어. 네.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 같은 경우에 영업사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영업사원에 맞는 직무 역량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필요한 역량 3가지를 얘기하고 높은 것 그리고 낮은 것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높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할 때는 평가 항목과 연관될 수 있는 그 직무 역량이라고 회사에서 정의해 놓은 그것을 자랑하시면 돼요. 네. 쓸데없는 거 말고 평가하지 않는 거 말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 내가 그중에서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요 부분에 대한 소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우리는 소통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 영업사원으로서 굉장히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것이 저는 소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잘 걸렸다, 너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재 선택 자체가 단점류의 것을 얘기할 때는 평가 항목과 깊이 관여가 되지 않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것을 선정해서 나 그게 좀 부족하거든 그렇게 얘기해도 별로 크게 치명타를 입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네. 하세요. 자, 일단 뭐 2,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잘만 읽어봐도 어느 정도는 원하는 쪽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네. 예. 네, 이번에는 CJ 오쇼핑의 자소서 항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쇼핑의 자소서 2번 항목은요. 대학 생활과 졸업 이후를 포함하여 아래의 나열한 경험 중에 본인이 가장 유사하게 활동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이 자격이 나와 있는데 온 오프라인 창업 후에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자, 주요 트렌드 및 상품에 대해서 블로거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또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분야에 도전 경험이 있는 자, 마지막으로는 상기 경험 외에도 차별화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그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는 게 2번 항목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또 콕 짚어서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네. 관련 경험이 없으면은 네. 아예 쓰지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삶이 사실 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만은 분명 아니고요. 조금만 본인의 경험을 구체화시키고 나눠본다면 일목요연한 무언가의 하나의 방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활동이 뭐 이렇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지난 학부 시절의 몇몇 면들을 조금씩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일관된 방향으로서 나아감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한 어떤 경험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는 분이라면 사실 이 부분 작성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대개 이 2번 문항이 기존에 같으면 어떤 문제의 상황을 주고 이 상황이라면 넌 어떻게 이 과거 경험 중에서 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니? 혹은 어떻게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했니?라는 문항이 기존에 나왔었는데 그 문항의 방향이 하도 아까 타 선생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자기 자랑 위주로만 나오다 보니까 해당 회사에서 궁금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좁혀주신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상품 기획자가 하는 역할을 본다면 처음 상품을 소싱하는 것부터 후단의 재고 관리까지 협력사 관리 그리고 PD, 쇼호스트 뭐 온라인몰이라면 UI, UX 디자이너까지 다양한 방향에서의 상황 판단력과 소통, 운영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전에 없던 물건을 소싱해야 되는 어떤 도전의식 등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건 크게 4가지를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서 확인을 하겠다. 그런 의지치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관련 경험이 없다면 MD 직무가 안 맞는 걸 수도 있죠. 억지로 내가 희망사항을 담아내갖고 무조건 지원하는 건 옳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을 희망하는 분들이 좀 영업적이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 MD를 하고 싶다는 막연함이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프로모션을 주로 진행했던 마케팅을 지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좀 정확한 지원자를 고르기 위한 방향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을 보면 참 그 구체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되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의 경험까지 필요한지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태성쌤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이거는 그 what과 how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소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what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CJ 같은 경우에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네. 홈페이지에 우리 이런 사람을 원해. 오쇼핑의 MD에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해라는 것을 다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찾아서 키워드를 리스트업하는 것이 더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역량들이 필요해를 딱 정리했어요. 그럼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링크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선을 연결을 시켜줬으면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글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스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가장 읽기 좋은 형태이긴 해요.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면접관들은요. 그리고 자소서 평가위원들은요. 머릿속에 틀을 가지고 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그 틀이 뭐냐 하면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그런 글 형태로 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틀에 하나하나 순서에 맞게 집어넣어주면 글이 투박하더라도 잘 읽히고 자소서 평가위원들의 머릿속에 잘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에 대해서는 스타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 틀에 딱 맞춰서 해야 읽는 입장에서도 이게 좀 투박하고 그래 보여도 예. 더 기억에 잘 남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공계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더 투박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위원의 수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평가위원이 복잡하게 쓰면 이공계 쪽에 평가위원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코지 쌤은 CJ 오쇼핑 출신이신데 취업 당시에 자소서 항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태 선생님께서 관할하셨던 그때로 기억나고 아무래도 본인이 도전적인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현대차 인도법인 판매기획팀에 있어서 실제 현지 딜러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적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네요. 네. CJ 그 오쇼핑에서 근무할 때 네. 뭐 퇴사하셔서 이걸 묻기 좀 그렇지만 실제로 직무 만족도는 어땠는지. 직무 만족도요? 너무 좋았습니다. 잘 얘기해야 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럼요. 기회입니다. 오늘 예. 드디어 기회가 왔거든요. 예. 네, 저에게 기회가 왔군요. 드디어. 정말 만족도가 좋습니다. 좋고요. 유일한 불만은 하나죠. 사실 회사 위치가 지금 남태령에 있기 때문에 그 사당역에 내려서 회사 가는 길이 좀 험했지. 셔틀버스도 있네요. 뭐 불만이 없군요. 네, 좋은 회사였고요. 다만 좀 갈증이라고 한다면 네네. 경쟁이 사실 좀 고도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홈쇼핑이라는 업이 좀 정해진 사업자들 간의 예상된 경쟁이었다가 티커머스가 들어온 뒤로 좀 약간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경쟁 환경에 대한 분석을 1번이든 2번 문항의 여러 요건들에서 입사 후 포부적인 면에 좀 녹여주는 게 좋겠죠. 중요하겠죠. 네, 이번에는 많은 취준생들이 참 기다렸을 계열사죠. 네. E&M 계열사 자소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M의 자소서 항목 2번 항목은 한국 영화의 최근 트렌드를 분석하고 2018년 개봉 예정작 중에 가장 기대되는 영화를 꼽으라는 게 2번 항목이었고요. 3번 항목은 최근 2년 내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본인은 감명 깊게 봤지만 상업적으로 실패했던 영화를 선정하고 감명 깊게 본 이유와 또 흥행에 실패했던 이유를 설명하라는 게 3번 항목이었습니다. 네. E&M 계열사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인기가 있는 만큼 또 어떤 전략이 있는지 집중해서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좀 짤 수 있을까요? E&M 지원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워요. E&M은 특히나 그 컨텐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엄청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네. 여기 미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을 컨텐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아니라 영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직접 물었잖아요. 감명 깊게 봤지만 상업적으로 실패했던 결국은 이것을 시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일단 어떤 사회적인 외부 환경의 변화 있죠. 기술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변화나 아니면 제도의 변화나 그러니까 1인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니면 뭐 기술 어떤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면서 변화될 수 있는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 변화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놓고 내가 지원하는 이 사업 분야 그리고 직무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여기까지도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의 이야기를 그 뒤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됩니다. 이게 시장성이 어떻습니다. 네. 이것을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은 어떤 사업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서 이만큼의 수익을 몇 년 내에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이 친구는 괜찮네. 이 친구 우리 뽑아가지고 돈을 벌어올 수 있게끔 사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네라는 느낌을 줍니다. 네, 차코치님도 한번 전략 하나 알려주실까요? 예, 뭐 맞는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면 안 될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동진, 유진아 이렇게 영화를 평론하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은 지금 여기 와서 이거를 어떻게든 상업화한다거나 자신의 견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맥스무비나 시내21 같은 잡지 내용 그대로 복붙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현상을 본인만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앞으로도 나아가야 되는지 좀 예측하고 분석하고 내 견해가 투영되는 멘트가 꼭 나와야 됩니다. 이상한 은유나 비유를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 토대로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차코치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네. 네. 기업에서는 내 생각, 지원자의 생각을 알고 싶거든요. 네. 근데 항상 정답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화 평론가의 얘기를 끌어오는 것이 정답 같은 얘기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나의 생각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은 이래.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뒤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이쁜 자소서가 될 겁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CJ그룹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짧게 한마디씩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태성쌤 먼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이제 공급자로서 지원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소비자에서 공급자 관점으로 바꿔서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점을 바꿔라. 차코치님은 예, 어떤 뭐 게 있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CJ 그룹도 본인의 그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하나에 올인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이거는 저희 방송 함께 참고하시면서 내일 내로 제출하시고 또 다른 기업들의 지원도 이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결국 내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다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점검을 해주세요. 연결고리가 없는데 억지로 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맞지 않은 직무를 하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한 건 아닌지, 그런 좀 마지막 점검 차원까지 놓치지 않고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조언까지 속 시원하게 네.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김태성 차재현 컨설턴트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연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소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 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강원도 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춘천시 봉이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행정 서비스업으로 취업상담사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은 무관하며 직업상담사 2급과 전산 자격증 소지자, 취업상담 및 알선 업무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직무는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과 강원도 일자리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담당하며 근무지는 춘천시청과 강릉시청이고 월급 175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기간은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방문, 우편,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 상담사 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은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애니우드입니다. 원주시 호저면에 소재하고 있는 친환경 목재 제조 및 가공업으로 합성 목재 품질관리 실무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기계공학 및 통계학 전공의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차량 및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직무는 제품 테스트 및 구매, 생산, 출하 등 품질 관리를 담당하며 연봉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방문 및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첫 번째로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요. 대신 의원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의 혈액투석 전문병원으로 현재 간호사 3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준비하셔서 방문하면 되시고요.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인공신장실의 간호사 3분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요일인 3월 22일에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금요일인 23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요령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옥경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2부 도움이 또 오셨습니다. 김하윤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옥경 쌤, 요즘 채용 네. 시즌이라 네. 많이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저희 같은 취업 컨설턴트들에게는 지금 한 해가 이번이 가장 좀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서류 지원하고 또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김하윤 네. 캐스터는 어제가 화이트데이였잖아요. 사탕 아.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어제 네. 꽃꽂이를 다녀왔습니다. 아, 정말요? 와, 네, 좋은 제가 팁이네요. 꽃을 열심히 꽂고 있는데 남성분들께서 저희는 1시간 동안 한 10분이 꽃을 사가시더라고요. 약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10분이 사가셨다. 네, 제가 꽂고 있는 1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사가시더라고요. 네. 아유, 좋았습니다. 괜히 상태적 죄송해지네요. 박탈감만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옥경쌤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스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기업은 순수 치료 의약품 전문 회사인 대원제약입니다. 네, 대원제약 하면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순수 치료 약품, 의약품은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떤 회사인가요? 네, 대원제약은 오랜 기간 치료제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전문 의약품으로 일컫는 ETC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는 진해 거담제, 환궤양제, 고지혈증 치료제, 소염 진통제, 진해제, 항암 보조제 등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반 의약품 시장에도 진출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전문 의약품 전문 기업이라고 일컬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 의약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그 배우 이유리 씨가 네. 모델로 초기 감기엔자라고 하며 기침을 하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줬던 CF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와 이렇게 광고를 찍나라고 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만든 회사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원제약은 최근에 짜먹는 감기약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을 하면서 네. 일반 의약품 시장 진출 3년 만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짜먹는 감기약이 콜땡땡땡은 대원제약이 2015년 일반 의약품 시장 진출을 알리며 최초로 발매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국내 최초의 짜먹는 감기약이라는 컨셉으로 초기 감기엔 짜라는 캐치플레이를 내세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젊은 직장인 소비자층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냈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2016년도에 하반기에 출시한 위장약트 땡땡도 출시 년도 대비 판매량이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통증 완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서 이 두 제품으로 일반 의약품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쌤께서 소개해 주신 약들이 다 좀 친숙한 약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히든 챔피언 중에 이 대원제약은 어떤 챔피언으로 분류가 되나요? 네, 대원제약은 연봉 그리고 우량 매출 챔피언으로 분류가 됩니다. 와 연봉면에서 챔피언 등극이 되었으면 많은 분들이 또 눈에 불을 켜고 보실 것 저도 같은데 솔깃한데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네, 대원제약의 대졸 초유 연봉은 4,460만 원인데요. 와. 초임의 연봉으로는 높은 편에 속한 편입니다. 네, 야. 4,460이면 상당히 너무 괜찮네요. 너무 네. 높은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드는데 다음으로는 또 우량 매출 챔피언이라고 하니까 이 짜먹는 일반 의약품들이 워낙 유명해서 매출액 또한 정말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출액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매출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2천억 원이고요. 당기 순이익은 약 19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사원수 782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량 매출 챔피언다운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옥경쌤이 오랜 기간 치료제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걸어온 히스토리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연 캐스터가 한번 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8년에 설립된 대원제약은요, 인류 건강의 실현이라는 경영 이념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 및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순수치료 의약품 전문 회사라는 타이틀로 한길만을 걸어온 제약회사입니다. 61년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64년에 지금의 이름인 대원제약으로 상호를 변경하는데요. 1999년에는 유망 선진 기술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고요. 2009년에는 대한민국 신약 개발상에서 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합니다. 2015년에는 제24회 경실련 좋은 기업상에서 대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제17회 대한민국 신약 개발상 기술상을 수상합니다. 제약에서도 기업에서도 수상으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하연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업은 분명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채용도 그렇다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대원제약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정기 공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상반기 공채는 신입 및 경력직 총 12개의 부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3월 7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마감일이 19일 오후 6시까지라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집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요. 먼저 영업부와 전략기획실, 중앙연구소, 자원팀, 생산부에서는 신인 및 경력을 함께 채용하고 있고요. 그 밖에 해외사업부와 PB팀, 마케팅부, 품질보증부, 진천공장 추진본부에서는 경력직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기획과 기술연구소에서는 신인만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이 채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부서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각 부서별 채용 직무와 근무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하영 캐스터가 주의를 주긴 했지만 각 채용 부문마다 근무지, 채용 직무, 필수 자격 요건, 우대 사항이 모두 달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린 거기 때문에 꼭 홈페이지랑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원자에게 채용 절차를 알아볼 텐데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네, 채용 절차는 총 4단계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1차 면접에서는 다대답 방식이며 PT 면접과 행동 역량 면접이 병행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차 면접 또한 다대답 방식으로 행동 역량 면접과 인성 면접이 병행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 대원제약의 이력서 항목들이 작성하기에 약간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대원제약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전해주실 팁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제가 상담한 학생들이 이번에 대원제약에 지원을 하게 되어서 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담당자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한 부분이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묻고 있지만 다양한 대내외적인 활동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 직무와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쌓으시면 좋지만 혹시나 경험이 없으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요. 그동안 했던 경험들 중에서 자신이 어떠한 역량들을 잘 쌓아왔는지를 지원 직무에 잘 연계를 해서 잘 어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또 인사 담당자님과 통화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잘 귀 기울이셔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연역에서 좋은 기업상을 받은 기업으로서 복지를 저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취준생들은 연봉만 보는 게 아니라 복지, 네. 이 복리후생 부분도 중요하죠. 많이 보는데 복리후생은 좋은 편인가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대원제약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2017년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선정된 바가 있을 정도로 좋은 오, 복리후생을 네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에 대해서 살펴보면 각종 경조금 지원, 주택자금 대부, 자녀 학자금 지원, 그리고 교육비 지원, 전국 콘도미니엄 지원, 장기 근속 포상 및 해외 연수 지원, 기숙사 제공, 통근버스 운영 등이 있고요. 네. 직원들의 역량 향상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지원으로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 사내 외국어 강좌 운영, 본인 학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원제약이 이번에 특별한 것을 또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특별한 거라고 하니까 되게 궁금한데 어떤 건가요? 네, 대원제약은 이번에 대원 가족 행복 일터 프로젝트를 실시를 해서 근로환경 개선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유연 근무제 도입, 단체 연차 및 리플렛시 휴가 제도 실시, 연차 사용 활성화 캠페인을 골자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사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워라밸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옥경 쌤이 이거를 읽다가 너무 많아서 조금 숨을 헐떡이셨는데 지원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주택 자금도 지원해주고 자녀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전국 콘도 미니엄 지원해주고 정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채용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워라밸 네. 이게 일과 기업 이게 잘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도 취준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복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나은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이 더 인상적인 기업인 것 같은데 옥경 쌤이 이 대원제약을 추천해주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원제약을 인류 건강의 실현이나 경영 이념을 통해서 순수 치료 의약품 전문 회사라는 한 길만을 걸어온 제약회사로서 창업 이래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고 알찬 그런 건실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국내 12호 신약이 소형 진통제 필땡땡 정과 정맥막지제 땡땡땡을 통해서 신약 개발력을 보유한 제약회사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2016년 제17회
대한민국 신약 개발상 기술상을 수상할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 강점을 갖는 신약 전문 회사로서 국내 시장뿐 아니라 수출 및 현지화 등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약 산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품고 또한 순수 치료 의약품 전문 회사의 일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꼭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단골 질문 안 물어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요. 김하연 캐스터가 만약에 취준생이라면 여기 대원제약 어떨 것 같나요? 네, 방금 옥경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적자 없는 회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워낙 이렇게 회사가 튼튼해야 다니는 사람들도 마음이 놓이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초임 연봉도 높고 그리고 복지도 좋다고 하니까 꼭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 채용 절차를 제가 한번 좀 유심히 봤었는데 면접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PT 면접도 있고 행동 역량 면접도 있는데 이 면접이 뭐 압박식으로 진행되는지 많이 중요한가요? 네, 갈수록 면접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행동 역량 면접이 추가로 진행이 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번에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그런 역량 부분들을 실제 행동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이런 행동 역량 면접도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면접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 전형 다음에 바로 인적성 검사를 또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인적성 검사 조금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준비하는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준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인적성 검사 관련된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네. 시간 제한이라든지 어떠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순수 의약품 전문 회사 대원제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그리고 김하연 캐스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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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방송 저희가 또 알차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내일은 또 불금입니다. 잡정보센터도 불금으로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 스페셜의 새로운 코너죠.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 그리고 신비한 신직업 사전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